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다. 이제 오토엔코더를 이용한 어떤 이상치 탐지, 어노멀리 디텍션은 그런 원리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논문도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GAN이라는 거는 이제 깊게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뭐 이미지가 됐든 어떤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내고 원래 리얼 데이터를 이제 같이 넣었을 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학습을 하고 제너레이터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 위해서 최대한 진짜 리얼 데이터와 비슷하게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반대되게해서 어드버서리얼 이제 뭐 트레이닝으로 한다라는 라고 불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문 시작하자면 인트로덕션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IT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 이상치 탐지하는 전통적인 그런 트레디셔널한 방법론들로는 약간 이제 부족함을 느꼈고 데이터가 좀 복잡해지고 또 IT 시스템이다 보니까 당연히 차원이 많은 겁니다. 이제 멀티베리에이트라서 차원이 급증해진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방법론들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뭐 거리 기반이든 클러스터링이든 뭐 아리마 계열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딥러닝을 통해 해결을 하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RNN, 그러니까 당연히 테임 시리즈는 세퀀셜한 데이터인데 RNN 계열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컴퓨테이니션에 헝그리하다. 그러니까 뭐 트레인은 좀 오래 걸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이제 인퍼런스, 그러니까 프레딕션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시계열적으로 이제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 느린 거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 모니터링 하기에는 해당하는 계열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거는 뭐냐, 라벨이 필요 없는 unsupervised learning과 이상치 탐지, 또 다별량, 그러니까 시계열인데 되게 많은 변수가 많은 경우이고 이거를 이제 오토인코더와 걔네 기반해서 어떤 디텍션 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에서 갑자기 값이 튀거나 갑자기 뚝 떨어지는 어떤 그런 걸 디텍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말 그대로 이제 일반적으로 하듯이 이제 노멀 데이터로만 모델을 트레이닝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다 보니까 윈도우로 이렇게 나눴어요. 여기 보시면 WT는 뭐 XT, T 플러스 1, TK까지 해서 뭐 이게 1분, 뭐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윈도우로 나눈 거죠. 윈도우로 나눠서 이 윈도우를 이제 데이터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넣어서 그 윈도우 안에 어떤 그 이상치가 있냐 없냐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딱 하나의 순간으로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제 윈도우별로 어노멀리 스코어를 내서 이 윈도우 뭐 60초 안에 어떤 이상치가 발견됐다, 발생했다, 아니면 뭐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이상치를 탐지하고자 해서 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 부분 이해되셨죠? 트레이닝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오토인코더 전체적인 모델은 뭐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앞서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인코더에서 어노멀리 스코어는 리컨스트럭션 에러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멀 데이터로만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럼 이상치가 들어왔을 때 이상치를 리컨스트럭션을 잘 못하는 거니까 이제 그 잘 못하면 그걸 이상치라고 판단한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를 통해서 뭐 강아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다 학습을 시켰다. 근데 고양이 사진 들어오면 당연히 고양이를 제대로 똑같이 리컨스트럭션을 못하겠죠. 그래서 그럼 얘는 이상치다라고 판단하는 게 오토인코더에서 노멀리 디텍션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또 이 오토이코드 한계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어노멀리 데이터가 만약에 노멀과 비슷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비슷해. 치타 표범? 치타 표범. 예를 들어 치타로 다 학습을 한 걸 했는데 갑자기 표범 사진 들어오면은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내면은 이제 어느 말인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리컨스트럭트 잘하면. 그래서 이제 오토엔코더가 또 딥러닝 모델이니까 파라미터가 너무 많으니까 어, 노멀 데이터와 조금은 달라도 잘 복원을 해내는 어떤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겐에서는 어노멀리 디텍션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어노멀리 디텍터로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노멀 데이터로만 트레인을 하고요. 노멀 데이터가 노멀과 다른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원래 노멀 데이터와 다르구나. 그러면은 얘는 제네레이터가 만든 페이크 데이터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러니까 학습이 잘 된 디스크리미네이터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실제로 디텍션을 할 때. 그러면은 네, 어쨌든 겐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상치를 탐지를 하는 거고요. 근데 겐도 뭐 아시다시피 다양한 단점들이 많잖아요. 여전히 뭐 모드 콜랩스나 또 컨버전스인데 오타가 났네. 어쨌든 그런 단점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뭐 이를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얘네는 이제 우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내용을 둘 다 사용했다라는 게 USAD의 내용입니다. 근데 논문은 딱히 뭐 증명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만 읽어봤을 때는 두 개 쓰면은 왜 좋은지 어떤 수리적이나 이론적인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잘 나오지 않겠지만 뒷부분에 어떤 그런 아키텍처를 보면은 그래도 뭔 말인지 알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USAID는 크게 세 가지 엘리먼트가 있는데 그림처럼 보시면은 이제 인코더가 있고요. 디코더를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하는 거는 총 두 가지 페이즈 1과 페이즈 2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요게 조금 헷갈리는데 그래서 어쨌든 페이즈 1부터 일단 생각을 할게요. 페이즈 1 한번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 페이즈 2 트레이닝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요. 먼저 이제 W는 이제 real 데이터입니다. real 데이터를 인코더에 넣어서 이제 레이턴트들이 나오고 그걸 디코더에 넣어서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거죠. 페이즈 1 같은 경우는 노멀 데이터를 그러니까 실제 리얼 데이터 노멀이면서 이제 리얼인 데이터를 통해서 리컨스트럭션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 이 디코더 두 개가 이제 다시 이제 리얼 데이터랑 똑같이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게 페이즈 1의 학습이고 그럼 페이즈 2는 뭐냐? 이번에 이제 오토인코더 1이 이제 얘가 만든 그런 리컨스트럭션한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이제 이 두 번째 오토인코더 2, 디코더 2에 넣어줘서 리얼 데이터랑 이 결과를 두 개를 넣어줘서 얘가 이제 그 둘을 구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얼 데이터와 겐처럼 리얼 데이터와 오토인코더 1이 만들어낸 리컨스트럭션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도록 디코더 2를 이제 두 번째 학습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좀 더 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부분이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트레이닝 오브젝트는 이래요. 이제 리얼 데이터가 있고 어쨌든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이를 최소화하는 게 이제 페이즈 1 트레이닝 페이즈 1 이제 오토인코더 트레이닝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오토인코더 트레이닝이랑 똑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토인코더를 사용한 거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하는 건데 여기서 말 그대로 이 트레이닝 오브젝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토인코더 1은 오토인코더 2를 최대한 속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게 리얼 데이터인 것처럼 최대한 속이려고 학습을 하는 거고 오토인코더 2 같은 경우는 그거를 최대한 구분하도록 하는 게 이제 오토인코더 2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 2는 리얼 데이터와 오토인코더 1이 만든 데이터를 디스팅귀시 하도록 학습을 하고 오토인코더 1은 최대한 리얼 데이터와 비슷하게 만들어지도록 하면서 얘를 속이려고 하는 어떤 이게 완전히 겐과 동일한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 들어가는 거죠. 겐처럼.
하나는 얘를 속이려고 얘는 이걸 구분을 하려고 하고. 근데 그거 왜 하는 거냐라고 해서 이제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트레이닝 오브젝트는 이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오토인코더 1은 인풋을 잘 복원하면서 오토인코더 2를 속이는 모델이고, 오토인코더 2는 인풋을 잘 복원하면서 그 1이 복원한 데이터와 인풋을 잘 구별하는 모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n은 뭐냐면 아마 f폭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f폭이 갈수록 여기 뒤쪽에 더 가중치를 준다 뭐 이런 그런 거고,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그냥 트레이닝 오브젝트고 이거 그냥 넣고 딥러닝 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좋은 거냐 했더니 저희가 오토엔코더 처음에 한계점에 대해서 봤을 때 노멀 데이터와 비슷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는 잘 구분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얘네가 하고자 하는 게 오토엔코더에서 복원한 데이터는 리얼 데이터랑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복원하지는 못하니까. 즉 이제 노이즈가 추가되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토엔코더 2에서 그러면은 노이즈가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는 오토인코더 1이 복원한 데이터와 실제 노멀 데이터를 구별하는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오토인코더 2가 이제 노멀과 유사한 어노멀리 데이터를 디텍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오토인코더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오토인코더 구조를 통해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구조가 어드버서 트레이닝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뭐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뭐 그렇게 설명은 하지 않았고 어쨌든 더 안정적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뭐 더 공부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토인코더와 개인이 가지는 단점을 이런 식으로 보완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치를, 그러니까 인퍼런스를 어떻게 하냐, 결국 이상치 탐지는 어떻게 하냐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스코어를 그러니까 각 데이터 각 윈도우마다 이제 스코어를 내는 거죠. 오토인코더 1에서 리컨스트럭션 에러, 그러니까 얼마나 에러가 크면은 이제 노멀 데이터가 아닌 거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어노멀리 스코어를 넣었고요. 또 오토인코더 2에서 얘가 만든 데이터를 통해 한 번 더 오토인코더 넣음으로써 그게 어노멀리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똑같이 얘도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커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어노멀리 스코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는 이제 가중치인데, 이 가중치는 이제 디텍션 센시티비티를 하는 어떤 트레이드오프 하는 그런 파라미터고요. 이거는 조금 지금 당장 제가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어쨌든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포지티브라는 거는 이제 이상치를 의미하고요. 뭐 이쪽에 가중치를 더 주면은 이상치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적어지고, 이쪽 가중치를 더 주면은 이상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해서 이 사용자 유저가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게 어떤 여지를 줬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는 이상치를 좀 빡세게 많이, 그러니까 틀려도 무조건 이상치를 꼭 잡고 싶다 하면 이제 베타를 좀 크게 잡으면 되는 거죠. 반대로 이상치 조금 달라도 좀 안정적으로 굳이 쓸데없는 디텍션 하고 싶지 않다 하면 이제 알파를 높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 논문은 자기네 회사에서 쓴 내용을 논문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 어떻게 했냐. 그래서 뭐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은 뭐 똑같이 노멀라이즈하고 윈도우로 나눴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은 당연히 오프라인 트레이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자들 말로는 좀 어려웠던 게 이제 저희가 보시다시피 이제 노멀 데이터로만 트레이닝을 해야 되잖아요. 노멀 데이터로만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브노멀한 데이터를 빼고 그걸로만 트레이닝 하는데 그런 전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은 거의 일일이 보면서 다 그러면 라벨링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런 과정이 좀 어려웠다 하고, 실제 현업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 된 데이터로 이제 온라인 디텍션 인퍼런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아시피 어노멀리 스코어가 자기가 지정한 이 정도 이상이면 우리는 이상치로 할 거다라는 거로 해서 이제 그런 트레시홀드를 넣고 이상치 이상으로 어노멀리 스코어가 나오면 얘네 이상치다라고 했고 딥러닝 모델이지만 실시간으로 이제 프레딕션을 하도록 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그런 자기네 회사들 IT 시스템의 이상치를 탐지하는 그런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속도도 빠르고 성능도 좋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고요. 뭐 개인이나 오토인코더 이런 애들이 제너레이티브 모델 중에서는 속도가 빠른 편이니까 뭐 그런 거 맞는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알파, 베타를 통해서 더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저도 뭐 석사 논문을 쓸 때 이런 걸 좀 넣으면은 유저한테 이런 걸 좀 조절할 수 있다면 뭔가 좀 팬시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디텍션을 자동화하니 팀원들이 편해졌다. 그래서 팀원들 뭐 그런 얘기를 했고 딥러닝 모델을 프로덕션하기 위해선 지속적 관심.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계열 데이터만의 좀 특징도 있는 것 같은 거긴 한데 한 번 트레이닝 해놓고 뭐 1년 6개월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데이터가 왔으면 그것도 또 트레이닝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모델로 딱 끝나서 이제 완전 편해 이런 건 아니다. 이전보다 편해졌지만 다른 부분 어쨌든 모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노멀 데이터는 과정이 어렵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사실 저희 랩실에서 그런 걸 하거든요. 2주마다 한 번씩 본인 관련한 논문 관련해서 발제를 하는데 그때도 이거 발제하려고 써놓은 거라 내 석사 논문과의 관련성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제가 생각한 거는 딥러닝 모델을 어떤 온라인 스트리밍 태스크에 활용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고요. 딥러닝 모델 아무래도 뭔가 무거워 보이는데 시계열에서 온라인 태스크를 활용했다는 흥미로웠고 네, 뭐 실제 회사에 흥미로웠고 모델의 성능과 속도를 같이 고려해야 성능만 좋다고 다가 아니고 속도가 좋다고 다가 아니다라는 걸 알았고 이 사람들의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계열 데이터인데 어떤 세퀀셜한 그런 거를 그렇게 고려한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제너레이티브 딥러닝으로 그냥 그걸 팍 다 배우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하이브리드 같은 뭐 아리마라든지 그런 전통적인 시계열 방법론을 추가해서 얘네랑 같이 하면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뭐 트랜스포머 같은 최신 좀 그런 기술을 좀 더 같이 넣었으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발제는 여기까지고요.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무슨 IT 시스템을 모니터링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데이터인지 저자들이 밝혔는지. 네, 대충 완전 밝힌 거 아닌데 본인들 회사 데이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 기억에는 예를 들어서 뭐 로그 예를 들어 뭐 시스템 부하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저들의 사용량이 급증하면은 뭐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고 그러면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였던 것 같아요. 본인들의 어떤 서비스에 있어서 유저들이 갑자기 많아졌다, 사용량이 갑자기 많아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연산량이 갑자기 많아졌다거나 그런 본인들 서비스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로그 데이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질문은 없으신 걸로 알고 오늘 저희 WOP 모임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유미님이죠? 유미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또 일주일 뒤에 9시에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